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 87쪽에 한번 목차 한번 다시 볼까요? 목차 보면은 어, 이 대단원, 이 한글과 국어생활이라는 대단원이 학습 목표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우리 지난번에 훈민정 거의 첫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죠. 자, 한글과 국어 생활에서 한글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단원 1, 국어 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이 소단원 2에 해당하는데요. 이 소단원 2의 정확한 제목은 정확한 발음과 표기입니다. 이 소단원 2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학습 목표는요,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발음하고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 소단원에서 함께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자세히 한번 소단원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88쪽인데요. 맞나? 87쪽이네요. 자, 정확한 발음과 표기. 마찬가지로 소단원 1 훈민정음에 대한 한글 창제 원리 단원과 마찬가지로 문법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의 필요성 알기. 또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 원리 알아보기.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려는 태도 갖추기. 우리 필요성 알기와 태도 갖추기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식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 원리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소단원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 차근차근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입니다. 우리 교과서 104쪽, 교과서 104페이지, 정확한 발음과 표기, 학습 목표,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은 또 파악하셨겠죠. 2번 단원에서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법, 또 정확하게 표기하는 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겠구나 라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사실 수업 들어간 부분에서 간단하게 우리 수업 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원래 지난 주말까지 이제 3분의 1만 등교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일주일 등교해서 수업을 하고 2주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했죠. 비대면 수업으로. 대면 수업은 일주일만 하고. 근데 문제는 지난 토요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어제 오후 5시에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가 어제 나왔나?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일요일 오후 5시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수도권 학교도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 선생님 출근하고 보니까 우리 학교도 이제 19일 이후부터는 3분의 2 등교를 한다 그래서 이제 등교를 많이 할 거냐, 비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하니, 아니면 대면 수업을 많이 진행하니에 따라서 진도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많은 문학 단원을 사실은 비대면 수업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 온라인 시간에. 그래서 영상도 좀 준비를 했는데 오히려 대면 수업이 분량이 늘어나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은 문법 단원을 비대면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 왔을 때 함께 문학을 같이 하도록 하는 걸로 약간의 수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정확한 발음과 표기. 이 만화 한번 가볍게 보세요. 오빠 꽃이 시들려고 해. 어떡하지? 물을 주고 빛이 있는 곳에 둬. 빛이 어디 있어? 되게 이게 개그는 아닙니다. 이런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예시예요. 이게 노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밑에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한 문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후후 불어서 시켜주시는 부분을 떠올리면서, 오빠 엄마가 뜨거운 죽을 시켜주셨어. 죽도 배달이 돼?
라는 의사소통의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이죠. 지금 이 여동생과 오빠의 이 카톡인지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 그림 내용으로 서로가 다른 내용을 이 메시지의 내용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해석이 되죠.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정확하게 여기서 발음하지 않아서, 여기선 정확하게 표, 표기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학습 목표에서 정확하게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우리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배우는 건요, 더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학습이라면,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문법 원리는요, 모두 다 정확하게 표기하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요. 그 정확하게 표기하기로 규범을 설정해 둔 게 우리가 말하는 어문규범입니다. 어문규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는요,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한 어문규범과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한 어문규범을 배울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잘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단어를 배우는 이유이고, 정확한 발음과 표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아까 배울 때 정확한 발음과 표기의 필요성에 대해 배운다는 거 맨 처음에 아까 82쪽이었나 3쪽에서 한번 언급했었죠. 네,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정확하게 표기하지 않으면, 발음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하려면 일단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할 수 없죠. 그래서 궁금하면 어떻게 하냐? 모를 때 어떻게 어디서 배워야 되냐는 내용인데, 여기 있는 방법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나 선생님한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사전 찾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국립국어원 누리집, 이제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고 합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카오 채널이에요. 카카오 채널 중에 일단 채널 얘기 나왔으니까 홍보 한번 할게. 그때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모르는 부분이나 질문 있으면은 재영국어 카카오 채널에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여기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온라인 가나다였나? 가나다. 아이고, 미안해요. 온라인 가나다 우리말 365라는 어떤 소통 창구인데요. 이 온라인 가나다는 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있는 질문 게시판이고요. 우리말 365는 이거는 카카오톡 채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 우리말 365 해놓은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상담원이 답변을 해줍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선생님도 공부할 때 많이 썼거든요. 우리말 365 한번 이용해보세요. 꽤 유용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영상 하나 같이 볼까요? 정확한 발음과 표기. 안녕. 나는 도경석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와, 저기, 경서가, 이거.
맞춤법이 틀렸어. 경서가 안녕? 나는 이윤주야. 우리 반에 전학생 온 거 진짜 오랜만이다. 만나서 반가워. 너랑 친해지고 싶어. 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줘. 내 핸드폰 번호는 010에 샛별샛별에 땡빵땡빵이야. 내 번호로 문자해도 돼. 윤주는 이 쪽지에서 네 군데를 잘못 표기했네요. 여러분은 윤주처럼 단어를 잘못 표기한 경험이 있나요? 평소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해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태도를 길러봅시다. 자, 영상 잘 봤나요? 여기서 선생님 또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 정확한 단어의 발음과 표기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기능도 하지만 좋은 인상을 준다는 말도 있었어요. 아까 앞에 돌려보면 이 윤주 학생이 쓴 편지를 봤을 때 이 경석이었나? 남학생 이름이? 범석이었나? 경석이었나 모르겠네. 어쨌건 이 남학생이 표정이 달라졌죠.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댓글을 본다던가 인터넷 게시글을 본다거나 아니면 친구와 카카오톡 또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패매를 이용해서 연락을 주고받는데 맞춤법이 틀렸다. 아니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본인이 진짜 당당하게 맞춤법에 맞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다. 그냥 일부러 편하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쓰고 있다. 라고 그런 상황을 본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말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험을 조금은 해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맞춤법이라고 얘기했던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서 정확한 표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제정이 되었냐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는 기준으로 제정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고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서울에 사는 현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들이냐 그 중에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맞춤법의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교양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월함과 열등함을 의미하는 바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교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지식이 사회 보편적인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용어로서 지금 여기서 사용된 건데 바꿔 얘기하면은 맞춤법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이 전달한 메시지라면 그 전달된 내용이라면 그 내용이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구나 또는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구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인상이라는 아까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선생님도 카카오톡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할 때 일부러 맞춤법을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지키면서 얘기하면 딱딱한 느낌을 주니까 일부러 표현 효과를 위해서 맞춤법을 일부러 틀리게 표현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평범한 자리가 어떤 친소관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맞춤법을 사용하지 않고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마치 맞춤법에 맞는 표현인 것처럼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 나와 있던 이 오빠와 여동생의 의사소통 장면처럼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영역을 넘어서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문 규정에 맞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에 맞는 발음과 표기를 배우고 그 방식을 활용해서 의사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일부러 상황에 따라서 안 지킬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뭐 친한 친구나 아니면은 뭐 애인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한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네, 이성 친구, 아니면은 친한 동성 친구, 뭐 부모님과 격의 없이 비공식적으로 소통할 때는 오히려 맞춤법을 다 지키고 표현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내가 몰라서 못 쓰는 거랑 알면서 일부러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겠죠. 자, 우리 여기서 학습 목표까지 한번 봅시다. 학습 목표 소단원 학습 목표가 아니라 길잡이 한번 봅시다. 이제 교과서 106쪽입니다.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를 알아보고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활동을 해봅시다. 자,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 자, 어떤 원리에 따라서 발음하고 표기하는지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따라야 될 규칙은 무엇인가요? 답변.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입니다. 이 두 규범은 발음과 표기의 기준을 정한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네요. 발음의 기준은 무엇이다? 요거 한번 써볼까? 자, 발음할 때의 기준은 표준 발음법이다. 또 표기할 때의 기준은 한글 맞춤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문 규범에서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표기하라 라고 정해놓은 부분이에요. 자, 표준 발음법부터 봅시다. 표준 발음법.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 자, 이거 발음할 때의 규범입니다. 한글 맞춤법. 우리말을 한글로 적을 때, 표기할 때 지켜야 될 규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가 왜 필요한지 중심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에 적용되어 있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